여러분, 주위에도 암 환자가 있으신가요? 과거에 비해 환경, 기후, 음식, 화학물질에 노출이 많아지면서 암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데요. 저 역시 과거에 암에 걸린 적이 있고 현재는 완치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릴 확률은 생각보다 높은 편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 평균 수명까지 생존했을 경우 암에 걸린 확률이 10명 중 3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장기에나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나는 왜 암에 걸린 걸까? 도대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제가 10여 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계속 나에게 스스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질문이었어요. 일부 가족력, 유전성이 짙거나 작업 환경 등과 밀접한 암은 발병 이유가 드러나 있지만 대부분의 암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암에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서 함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아보기 전에 건강 정보는 쑥이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어제보다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건강을 사랑하는 건강지도사 쑥이입니다. 제가 암을 치료할 때를 떠올려 보니 암 진단을 받고 좋은 치료법을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특히 다른 분들이 경험담을 보면서 많이 도움받았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다른 환자들과 서로 정보도 나누고 위로도 받았고요. 그때는 주변 지인들의 위로보다 다른 환자분들의 한마디가 더 힘이 되었어요. 암은 정상세포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데요. 요즘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내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죠? 저도 암 진단을 받고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가족들 걱정도 되고 당장 일이 너무 바쁜데 어떡하지? 등등.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안에 암 환자가 있어서 유전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놀랐고 당황해서 혹시 오진 아닐까? 오진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병원도 가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할지, 수술은 어느 병원에서 할지, 혹시 죽는 건 아니겠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받고 치료받았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진과 병원을 결정하는 것도 환자에게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검진에서 암이 걸린 걸 알았는데 정말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암이 발병된다고 하니 정기검진과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살아야겠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암에 대해서 알고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암 관련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암에 걸린 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공부를 하면서 암이 어떤 이유로 걸리는지 생활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암 유발하는 게 술, 담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어요. 주변에 다른 분들도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간암에 걸리거나 담배를 안 피우는데 폐암에 걸리신 분을 보았어요. 흡연도 암 위험 요인이지만 최근 담배를 안 피우는 비흡연 폐암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해요. 담배는 폐암의 공식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특히 매년 1만 명에 육박하는 여성 폐암 환자는 90%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이라고 해요. 과거 간접 흡연에 시달렸거나 요리연기, 대기오염, 유전 등이 폐암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고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끔 직장에서 회식할 때나 모임에서만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을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요. 고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도시락 반찬이나 간단하게 식사를 할 때 많이 찾는 가공육, 햄과 소세지를 즐겨 먹었어요. 껄끄러운 잡곡밥은 오래 씹기도 싫고 맛이 없어서 백미밥을 먹었고요. 케이크와 빵을 좋아했어요. 탄수화물 중독이었죠. 찌개에도 국수사리, 라면사리, 우동사리를 넣어 먹었고 빵, 라면, 우동, 수제비, 만두, 밀가루 음식을 매우 좋아해서 자주 먹었어요. 거기다가 밀가루 음식은 먹어도 금세 또 배가 고프죠? 단 음식을 좋아해서 일하면서 간식도 종종 먹었어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 과자, 도넛, 아이스크림, 가공식품을 즐겨 먹었어요. 그리고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전자레인지에 빠르게 돌려서 냉동 음식을 해동시켜서 먹는 인스턴트식 간편식도 자주 이용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겐 잠을 깨우는 커피도 필수일 것 같은데요.
커피도 달달한 커피를 좋아해서 꼭 설탕을 넣어서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건강에 나쁜 최악의 식습관이었어요.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죠. 저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아이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다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돈은 벌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무례하고 까다로운 손님들에게 마음을 다치고 어려움을 느꼈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고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두통이었어요. 게다가 완벽주의의 소심한 성격도 한몫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자신에게만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고 몰아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싫은 소리를 못했어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혼자 괴로웠죠. 지금은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좀 놓아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요. 또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어주기 위해서 좋아하는 취미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 결과 이전보다는 좀 더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해진 것 같아요. 세 번째, 과로입니다. 너무 피곤해도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걸리는 거 아시나요? 흔히 피곤하면 눕자마자 골아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자주 깨는 수면 장애에 시달렸어요.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제대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후루룩 빨리 먹을 수 있는 간편식만 먹었고 낮에는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하고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피로가 누적돼서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오래돼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암이 생긴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또 이렇게 과로를 해서 불면증으로 이루어질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저는 솔직히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었어요. 낮에 일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고 몸을 움직이는 일들도 했어서 특별히 운동은 안 해도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운동과 일은 다르다고 해요. 운동은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지만 노동은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운동은 신체 여러 부위의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반면 특정 직업군의 경우 몇 가지 고정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해요. 앉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사무직군 역시 목, 디스크 등의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암 발생 요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가 암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 유전되지 않는 후천적 요인, 흡연이나 특정 음식의 섭취, 활동적인 생활 양식과 같은 행동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건강을 이루는 위해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당연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음식, 맑은 공기, 적당한 운동, 충분한 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치료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 좋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셔서 암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암이 자랄 수 없게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주세요. 정말로 작은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헬시한 하루 보내세요.